오랜 과거, 그러니까 한반도가 반으로 나눠진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서로의 정보를 완전 차단시키고 냉정하면서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다면, 긴 시간이 흐르면서 현재 대한민국에서 북한의 모습을 살피는 건 아주 흔한 일이 됐어. 북한 주민들이 사는 모습을 보기도 하고 그들의 뉴스를 들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유튜브로 북한의 곳곳을 여행할 수도 있지. 뿐만 아니라 남한에서는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가 정치인이 되고, 방송에서는 북한에서 살던 시절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는데, 북한은 아직까지 외부로 통하는 문에 단단히 자물쇠를 채우고 왜곡된 진실과 그들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면서 국민들의 사상을 통제 중이야. 북한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다. 남조선은 너무 가난해서 밥조차 제대로 먹지 못한다. 미국의 노예가 되었다. 등등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내보내지.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달라. 2021년 기준 북한의 명목 국민 총생산은 35조 9천억 원으로 추정되는데 대한민국의 59분의 1 수준이래. 대한민국의 1980년도 GDP에도 못 미치는 거지. 북한의 1인당 국민 총소득은 142만 원, 대한민국의 28분의 1 수준이야. 남북한 1인당 소득 격차가 2010년 21.5배에서 계속 벌어지더니 현재는 28배까지 벌어졌대. 근데 전 세계가 알고 있는 사실인데도 북한 정권은 이걸 철저하게 숨겨서 안타깝게도 북한 주민들만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거야. 2023년 대한민국에서는 남북 간의 안보 상황이 위중한 가운데 이번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북전단, 대북확성기를 준비한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어. 특히 북한은 대북전단에 엄청난 두려움을 느끼고 있지. 바로 북한 젊은이들이 남한 문화에 엄청나게 동요되고 있기 때문이야. 이념 갈등, 지역 갈등, 남녀 갈등 등등 인류가 등장하고부터 갈등은 늘 언제든 어디서든 일어나지. 요즘 사회적으로 가장 큰 이슈는 MZ세대와 기성세대와의 갈등인데, 이 갈등은 어느 시대의 갈등보다 더 깊어. 기성세대는 MZ세대의 통통 튀는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MZ세대는 기성세대의 꼰대스러운 행동을 이해하지 못해. 근데 이런 세대 갈등은 저기 위쪽 북한에도 있대. 남한에 MZ세대가 있다면 북한에는 장마당 세대가 있어. 전통적으로 북한은 세대별 정체성을 가르는 기준을 항일혁명이나 한국전쟁, 사회주의 대중운동의 변화와 같은 20에서 30대에 겪은 역사적 경험의 관점에서, 혁명 1세대는 일제강점기 김일성을 따라 빨치산 활동을 주도했던 북한의 건국주역을, 혁명 2세대는 스스로 미 제국주의를 상대로 승리한 주역이라고 생각하는 세대로 1950년대 전후 복구를 이끌었던 주역을, 혁명 3세대는 북한의 공업화와 일시적으로 경제 부흥기를 경험한 세대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혁명 4세대는 1960년대 이후에 태어나 북한의 정치, 경제적 안정기에서 성장한 세대야. 하지만 4세대 이후부터 북한에는 큰 문제가 발생해. 왜냐하면 4세대는 북한의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을 겪은 세대로, 냉전 해체와 고난의 행군으로 인한 경제 위기로 북한이 자랑하던 무상배급, 무상치료, 무상교육의 사회주의 시스템이 붕괴하면서 개인이 국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생존해야 하는 환경에 그대로 노출된 거야. 결국 북한 주민들은 생존을 위해 자생적으로 형성된 장마당에서 소규모 물자거래나 상행위를 통해 생계를 이어가게 됐지. 이 시기에 출생하거나 아동기를 보낸 지금의 2030 청년들이 바로 5세대에 해당하는 소위 장마당 세대라고 할 수 있어. 집단의 이익이나 가치보다 개인의 부를 중시하거나 자신의 생존을 국가에 맡기지 않고 자신의 운명을 체제에 걸지 않는 성향을 보이는 장마당 세대는 성장기 때부터 자연스럽게 시장 경제 체제에 눈을 뜬 세대야. 그런데 문제는 북한 사회의 변화를 주도하는 이 장마당 세대가 최근 남한 문화를 가장 빨리 경험하고 있다는 거야. 장마당을 통해 들어오는 남한 문화를 가장 빨리, 가장 많이 흡수하는 이 세대들이 북한 정권에게는 지금까지 고집해온 체제를 유지하는데 상당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겠지? 얼마 전에 미국 뉴욕타임스에서 북한의 김정은이 K-팝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어. 김정은이 K-팝은 북한 젊은이들의 복장, 헤어스타일,
말, 행동을 타락시키는 악성암이라고 하면서 북한 매체는 이렇게 내버려뒀다간 북한이 축축하게 젖은 벽처럼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경고했어. 실제로 북한에서는 2020년 12월에 한류 콘텐츠를 유포하면 사형, 시청하다 적발되면 최대 징역 15년에 처한다면서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을 제정하고 외부 문물 유입을 더 강하게 통제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북한에서는 젊은 층을 대상으로 남친, 쪽팔린다, 오빠야, 자기야 등 남한식 말투와 호칭을 강하게 단속하고 있대. 전 세계 곳곳에 스며든 문화의 파도를 힘으로 막는다고 막아지는 게 아닐 텐데 말이야. 사단법인 통일미디어가 2022년 6월부터 8월 사이에 북한 주민 50명, 탈북민 1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남한이나 외국 영상물을 본 적이 있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98%가 그렇다고 답했대. 이미 북한에서도 한국 드라마나 영화가 깊숙이 침투해 있다는 뜻이지. 자기들이랑 같은 언어를 쓰는 민족이 전혀 다른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본 젊은이들이라면 그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는 건 당연하고 더 많은 것을 찾아보게 되지 않겠어? 실제로 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대부분이 남한 영상물을 보고 나서 남한 말투를 따라하고 남한 노래를 부르게 되고 남한 옷차림을 따라하게 된다고 했대. 지난 연말에는 한국 영화를 몰래 보고 유포한 혐의로 북한 주민 3명이 공개 처형을 당했대. 이런 사건들을 바라본 장마당 세대에서 남한 말투를 함부로 썼다가는 탄광에 가거나 공개 처형 당할지도 모른다는 무서운 소문이 도는 것도 헛소문은 아닌 거지. 강요나 위협 없이 북한 깊숙이 침투해서 북한 젊은이들의 사상을 자극하고 의심하게 만들어서 총과 칼로 무너뜨리지 못했던 견고한 북한의 체제를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라는 무기로 무너뜨려줄 수 있기를 기대해보자구. 앞으로도 북한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줄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